안녕하세요, 투자부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상담할 때 알려주지 않는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직방, 다방, 피터팬 등 여러가지 부동산 플랫폼이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부동산 물수권 검색할 때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은 아마 네이버 부동산일 겁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문의를 많이 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로그로 문의가 더 많이 오기도 합니다. 매물을 확인하러 가기 전에 먼저 부동산에 전화를 하시거나 카톡, 문자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하시는데요. 그때 부동산에서 온라인으로 얘기해주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번지수입니다. 그럼 왜 부동산에서는 그 번지수를 온라인으로 가르쳐주지 않을까요? 이거는 이제 토지의 매물을 물어보는 경우의 하나입니다. 상가일 수도 있고요. 아파트와 비교를 하자면 온라인으로 그 토지의 번지수를 물어보는 건 예를 들어 아파트 매매를 주로 하는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용인 실례하지만 용인 동백지구 땡땡 아파트 매물이 나왔던데 그건 몇 동 몇 호인가요? 라고 묻는 거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매물을 문의할 때 몇 동 몇 호, 호수까지 물어보지는 않죠. 그런데 토지는 번지수,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집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토지 매물을 보고 온라인으로 집원을 먼저 여쭤보는 고객에게는 번지수를 잘 얘기해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째는 온라인으로 집원을 먼저 알려드리면 그 토지를 맡긴 토지주의 신상 정보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정보 보호를 해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거죠. 만약에 집원을 먼저 알려드리면 그 집원을 들은 고객은 일단 구도나 카카오맵을 통해서 위치를 검색하고 혼자 그 토지를 볼까 말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이나 지적도 등 여러가지 자료들을 떼어보시겠죠. 그럼 그 땅의 히스토리뿐만이 아니라 그 지주의 히스토리까지 다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만 봐도 그 회사의 상태를 대충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등기부등본으로도 그 땅하고 그 지주의 상태를 대충은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사실은 토지주는 그 내 토지가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임자가 있을 때 조용히 팔아주기를 원하시죠. 토지 시장은 좀 아날로그적인 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직접 방문을 하신 분께 지번을 오픈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전화했는데 토지 지번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해하지는 마시고요. 온라인으로 번지수를 알려주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부동산 중개는요, 부동산 정보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입니다. 요즘은 정보가 돈이 되는 사회인데요. 이 정보를 사실 전화상으로만 알려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소한 사무소에 방문하는 성의를 보여주셔야 그 지번과 그 관련된 자료를 오픈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리고 대개 토지 번지수를 문의하시더라도 그 땅을 계약할 확률보다는 오히려 다른 땅을 계약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본인이 검색해서 판단하는 게 30% 정도라면 방문 상담을 한 다음에 현장을 확인하고 개발 계획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듣고 판단하는 비율이 한 7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본인이 자신의 투자 스타일을 잘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진짜 필요한 투자 방법이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유튜브 찍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뭘 잘하는지 잘 몰라서 상담하고 얘기도 해보고 여러 방법을 취하는 것과 똑같은, 말하자면 그런 방법이죠. 결국에는 여러가지 상담을 통해서 자신에 맞는 투자 성향과 딱 매칭이 되는 토지를 찾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방문 상담을 하면 그 토지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으실 수가 있는데요. 요즘 자신이 원하는 강의들 찾아서 많이들 들으시죠? 저도 마찬가지로 경매 강의, 투자 강의, 마케팅 강의 여러가지 강의들을 필요한 시점마다 듣고 있습니다. 이런 강의에 가면 주어진 시간 안에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아니면 뒤풀이에서 얻을 수 있는 꿀팁들이 많은데요. 집원만 검색해 봤을 때는 내가 딱 원하는 물건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상담을 통해서 여러가지 얘기를 듣고 분석적인 내용을 듣고 보니까 나랑 타겟이 맞지 않는구나 라거나 아니면 여기 이런 개발 계획과 호재가 있었어? 라는 등등의 꿀팁을 통해서 나의 의사결정이 바뀌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이 토지를 꼭 사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불편하게 얼굴을 보고 상담을 해야 되나요? 라는 분도 계셨는데요. 사실 상담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토지에 투자를 하는 건 아닙니다. 대신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같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투자를 위한 하나의 스텝은 나아갈 수 있는 건 확실합니다. 방문 상담을 하는 게 이득이면 이득이었지 손해를 보는 일은 없습니다. 저도 참여하는 이제 각종 온라인 모임들이 있고 가끔은 또 온라인 모임에서 오프라인 모임을 이끌어 나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온라인만 활동을 하면 되는데 그분들은 서로 오프라인에 만나고 싶어 합니다. 시간이 많아서는 아니겠죠. 그렇게 오프라인에 서로 참여를 하고 나면 좀 더 현실성을 가지고 내 일이라든가 아니면 또 내 투자에 적용하기 위한 생각을 현실적으로 키우게 됩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인데요. 백날 혼자 손풀 팔고 혼자 결정해봤자 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상담도 하고 함께 궁리를 해서 답을 자꾸 얻어내는 과정을 겪어야지 진짜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투자부TV는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영상은 투자 상담을 할 때 내가 준비해야 될 2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